북에서 온 탄저균 항체. 정말 북한군 부대는 탄저균 백신을 대량 접종했을까요? 어제 오늘 탄저균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 도입을 시행한 가운데 북한의 탄저균 개발 수준과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탄저균의 위협은 어떤 수준일까요? 과거 우리 군 당국은 탄저균의 위협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탄저균, 패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 군 당국에선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기술이 북한에는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실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탄저균의 위협은 상당한데요.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화학 무기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생화학 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방독면을 쓰고 살지 않으면은 한 이제 생화학 테러 앞에서는 사실상 무방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930년 일제 731 부대에선 탄저균으로 인체 실험을 했고 2001년 미국에선 테러범이 탄저균 편지를 언론사와 상원 의원실로 보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우리나라는 1919년 자체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발 탄저균 논란이 이제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강명두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이제 정치부 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인데 이 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정보당국 관계자 얘기를 인용한 건데요. 같이 보시죠. 탈북 북한 군인에게서 탄저균 항체가 검출됐다. 이게 좀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이 생화학 무기가 상당히 지금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라크전이나 시리아전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뭐 핵무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생화학 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김정남이 죽을 때 VX가 쓰여졌고 또 일본에서는 오음진리교 사건 때도 살인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쓰여졌는데 지금 이 탄저균 같은 경우는 사실 주한미군은 다 이게 탄저균 항체가 있습니다. 예. 좀 미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싸우기 때문에 이런 항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북한군에서 귀순용 병사한테서 이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아마 일본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이 미사일에다가 탄저균을 지금 거기에 장착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도 사실은 생화학 무기에서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 물론 해당 탈북 군인의 소속 부대가 생화학 무기였긴 하지만 이 군인이 중간급 간부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의 병사 대부분은 이 주사를 맞고 항체가 형성돼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군인들이 이 탄저균 예방 백신을 맞았을 리는 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다 백신을 맞을 수는 없고요. 특히 전쟁을 가상해서 북한이 탄저균으로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이 탄저균이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유포되고 그렇죠. 폐에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시간 넘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치사율도 80%가 이렇게 되면 공기 중으로 유포됐을 때 북한 군인들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가상하고 전면전을 가상했다면 전방에 남아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백신을 놔줬겠죠. 예. 그런데 이 중간급 간부라는 걸 보면 그 생물학연구소에 있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생물학연구소나 생화학무기연구소나 이런 연구소의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백신을 맞았을 것으로 관련 추정됩니다. 부대에 있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런데 교수님 이게 북한에서 또 고위급 위치에서 계셨었으니까 여기는 중간급 간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북한의 윗선들 그러니까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백신에 대해서 항체가 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서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근에 말하자면 북한이 먼저 공격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예방 백신을 하지만 지금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도발을 공격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미국이 지금 공격이 임박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CIA 정보부에서 뭐 CIA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보고서에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있고요.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한반도에 지금 전쟁의 폭풍우가 몰아오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냥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백신 예방을 맞았을 수가 있죠. 아,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지금 전쟁이 자기네들이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을 봐선 미국이 공격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예. 이제 공격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언제 공격받을 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격받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 불보듯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생화학 무기를 쓴다는 걸 가정하더라도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간부들에 한해서 이미 백신을 예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백신을 접종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광 교수님 그런데 뭐 우리 군 당국에서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이 핵무기나 미사일 무기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역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김정은이 때부터 아니고요. 사실은 뭐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정보 당국과 제가 94년대 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약 3,000톤에서 5,000톤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공개된 비밀입니다. 우리 정보 당국에서 밝힌 것은 3,000톤이라고 이제 이미 밝혔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게 3,000톤 가량이라고 밝혔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약 5,000톤 가량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화학 무기는 뒤로 빠졌어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설마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핵무기가 이제 전면에 부상하다 보니까 생화학 무기가 뒤로 빠졌는데 이번에 탄저균을 청와대에서 수입했다는 일이 불거지면서 이 탄저균과 생화학 무기들 다시 지금 그 부각이 된 것이죠. 어찌 됐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찌 됐건 뭐 엄청난 겁니다. 물론 뭐 이 탈북한 귀순한 군인이 해당 관련 부서였으니까 뭐 형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고위급 간부들은 다 맡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북한 참 어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탄저균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러시아와 지금 구소련이죠. 구소련과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북한은 생화학 무기에 5,000톤 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탄저균 백신을 개발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201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탄저균을 예방,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를 가상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한국에서 훈련한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한때 그 탄저균이 뭐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행방불명됐다고 2014, 2015년대 언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매뉴얼이라는 그 거기에 개발했던 박사가 그걸 밝혔습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탄저균에 대한 그 예방 그 시스템 훈련을 주한미군에서 했다는 걸 밝혔죠. 앞서 저희 황소연 앵커의 브리핑도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탄저균이 전시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생물학 무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요. 따지보면 북한의 생물학 무기 기술 수준도 뭐 상당합니다. 북한은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연구 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충분히 이런 생물학 무기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그리고 뭐 항공기, 뭐 무인기 이런 걸 통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살포를 통해서 사회를 좀 혼란하게 만드는 공격 전술을 쓰지 않을까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운영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항체 주사를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대량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구입니다. 기구요? 이 풍선과 같은 기구 있잖아요. 아. 커다란 기구에다 달아서 보내가지고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많이 투하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일본까지 그 기구가 뚫어댔다는 것은 그 상공까지 그 공해상까지 날아갔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 무인기를 비롯해서 이 기구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해야 돼요. 특히 생물 무기는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구를 통해서 대량으로 살포하게 된다면
전시뿐만 아니고 평시에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앞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기구에 실어보내는 탄저균도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일본의 한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이 탄저균을 미사일에 실는 실험을 했고 그거에 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ICBM에 뭘 실느냐,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 무기를 이제 장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인데, 왜냐하면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1950년도 후반부터 사실은 꾸준하게 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왔고 예.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비용으로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한테 들어왔을 경우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같은 경우는 뭐 다 이렇게 지금 건물을 파괴하지만 생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을 다 없앨 수 있고, 이게 한 100kg 정도면 100kg 정도면 서울 시내 한 300만 정도는 그냥 바로 그 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폭탄의 소형화뿐만 아니라 이 ICBM 안에다가 이제 탄저균을 넣은 예를 들어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 주말 사이부터 어제 오늘 탄저균 위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탄저균은 불과 한 100kg 정도의 양만 가지고도 서울 상공에 뿌려질 경우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상력으로 보면 핵무기의 거의 100배에 이르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노리고 있는 장사정포가 340여 문이 되고 그 포들이 한 번 불을 뿜으면 한 3,000발에서 4,000발 정도가 불을 뿜게 되는데 거기에서 단 한 발만 탄저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1,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강 교수님, 저 예. 북한도 우리의 약점, 오히려 미사일보다 이 생화학 쪽이 약하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5,000톤이나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그게 예방 타격이 가능한데 이 생물 무기나 화학 무기는 예방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기구를 통해서 보내거나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예. 이게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핵무기는 자리가 나서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바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면 당장 생화학 무기가 어떤 탄저균을 어떤 바이러스를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화학 무기가 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강 교수님,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생화학 무기로 전쟁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북한이 먼저 생화학 무기로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러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생화학 무기는 가지고 있고 사용할 능력은 가졌지만 지금 북한의 현 상황을 봤을 때 먼저 우리를 공격한다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만약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생화학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북한이라고 봅니다. 탈북한 북한군에 보면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의 이 탄저균 논란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탄저균 논란에 대해서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직원 500여 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청와대 직원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주사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와대 누구도 그런 주사를 맞은 적도 없는데요. 이번 구입은 국내 백신 개발 전에 초동 대응 요원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적절량을 비축할 예정에 있기도 하고요. 계속 강조한 게 예방용이 아니라 사후 치료용이라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청와대가 이 해당 언론사 있잖아요. 탄저균 논란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 경찰 수사를 착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예훼손을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백신을 맞은 게 아니냐, 예방 접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보도였었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한 거는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전 정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라는 이제 해명인데 언론에 대해서 저런 그 고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청와대가 뭐 전 정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든 어쨌든 지금 탄저균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뭐 백신의 국산화 그 정책도 사업도 꾸준히 시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좀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저런 이제 탄저균 백신의 예방 접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 그럼 정말 뭐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현실화되는 거냐, 뭐 우리 남한의 그 대한민국의 공격이 되는 거냐, 이런 뭐 일파만파의 파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염려보다는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그런 정보의 어떤 그 불신이 결국 자기네들끼리만 예방 접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부의 이동은 기자의 단독 취재에 의하면 이미 청와대에서 지난달 이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서 군병원에 이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탄저균이 택배로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죽은 탄저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죠.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지금 연구와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을 어떤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공포감이 현재 있는데 사실 공포감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준비하고 대비하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북한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저는 정부가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탄저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방 백신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이걸 자꾸 이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청와대만 살아남고 이 국민들은 다 탄저균 백신 없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그런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 오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이번 방송하기 전에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실제 인터넷에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호실에서 VIP 및 그 청와대 직원용이 필요한 예방 백신을 수입해 주길 검토를 바란다는 식약청의 문서가 또 있거든요. 그건 아직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네, 되지 그러니까 않았기 아니 때문에.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청와대가 밝혀야 되죠. 예. 그리고 수입한 것까지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서 공개되니까 이제 수입했다고 하고, 접종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접종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백신을 들여왔으면 접종하기 위해서 들여온 거는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500명분만 들여왔다, 1000명분 들여왔다, 이 지금 뭐 이구 난방으로 지금 떠들고 있고,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냐, 청와대만 살면 되냐. 알겠습니다. 특히 또 미국이 공격한다는 이 시점에 왜 이 탄저균을 청와대가 수입해서 보관하고 있냐. 여기 지금 의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번만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임종석 실장이 갔다 와서 밝히지 않고 지금 계속 그 언론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 이번만은 다른 문제와 달라서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청와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군요. 어찌됐건 북한군 몸에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됐었다라는 저희 단독 보도 얘기를 두 번째 주제 짚어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강명도 교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